안녕하세요. 셀피 리스닝 분석 영상으로 돌아온 벤노르입니다. 2탄이 나오기까지 오래 기다리셨죠? 저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리스닝 섹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봤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요령과 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보다 셀피라는 시험에 대한 관심도나 또 유입이 많이 커진 것 같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IELTS를 보시던 분들이 좀 돌파구를 찾고자 셀피로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두 시험에 대한 더 잘 맞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뿐인 것이지 제가 셀픽이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좀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안 되면 셀픽을 못 본다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이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도 아마 설 거예요. 그래서 시작 전에 이 정도 포인트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핵심되는 팁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린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셀픽 리스닝은 대화면 대화, 지문이면 지문에 요지와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캐치를 전혀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초보분들은 이 부분에 가장 신경 쓰는 걸 먼저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디벨롭 좀 하셔야 되는 거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합당한 추론까지 가능하시면 좋습니다.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대놓고 나오진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요지 맥락 파악을 못했다면 이런 추론도 좀 불가능하게 나오죠. 그래서 꼭 이걸 먼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해주시면 좋은 게 디테일 캐치,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방금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요지 맥락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왜냐 그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약간 디테일을 좀 들어야 되는 경향이 뒷부분 가면 많이 나옵니다. IELTS는 시간 순서대로 들어야 되는 디테일들이 계속 나오고 블랭크 필업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커뮤니티 센터 클래스가 뭐가 있는데 그 세컨드 클래스가 어디에서 몇 시에 열리고 선생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 연락처는 뭐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들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셀픽은 오히려 그렇게 소소한 정보들은 다 넘겨도 될 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가요. 특히 이제 대화하는 중에서는. 다만 뒤에 오피니언이 나오거나 정보 습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가면은 약간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CLB 5 정도가 목표시다. 요지 맥락 파악하는 데만 좀 집중을 하세요. 나머지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솔직히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시간 낭비를 안 하실 것 같고 CLB 8, 9 맞아야 돼요. 이 추론이 당연히 돼야 될 거고 이 전체 패시지의 디테일도 들으셨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셀픽 리스닝의 기본적인 어떤 골자. 요걸 다 하시되 이걸 약간 빠르게 하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 이 속도 얘기는 왜 하냐면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셀픽은 패시지를 일단 다 들은 다음에 문제를 주고 제한 시간이 나와요. 그 시간 내에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요. 문제 푸실 때 되면은 되게 속도감이 있다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프레셔가 싫어요 이런 사람은 이 셀픽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지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문제를 들어야지 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기초 리스닝은 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셀픽 리스닝 자체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어쨌든 핵심 이제 골자예요. 골자. 이 다음에 나오는 어떤 디테일한 팁들은 다 이것들을 잘하기 위한 얘기에 불과해요. 첫 번째, 노트 테이킹. 노트 테이킹을 안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적지 않고 30초, 40초, 1분 이렇게 들어야 되면은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이거 우리말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셔도 조금 집중력 흐트러지면은 못 듣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못 들어버리면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요. 왜냐면 문제도 미리 안 주잖아요. 시험은 컴퓨터 모델로 물론 보시죠. 하지만 고사장에서는 A4 종이랑 연필인지 샤프인지를 좀 줍니다. 다 쓰면 또 더 달라고 해도 되고 결국 이 노트 테이킹을 해놓고 나서 문제 풀 때 보면은 추론들, 디테일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키가 되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가 부담스럽다. 그 지문을 들으면서 문제 푸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또 셀픽이라는 시험 자체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상 또 해보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뭘 적어야 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지문 전체를 적는 게 아니에요. AI도 아니고 들리는 거 다 적으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모자라요. 저도 맨 처음에 듣기보단 좀 되는 편이니까 나도 모르게 단어를 여러 개를 다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중요할 줄 알고 어쨌든 한번 다 적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잘난 척이에요. 왜냐면 이게 문제 안 나와. 이거를 다 하나씩 다 적고 있다가 뒤에 나온 내용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핵심 단어 위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그냥 생각나는 걸로 먼저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 줄줄이 소리로 쓰는 거 하지 마세요. 들어야 될 걸
듣고 적어야 될 걸 적으면 되는 거지 들렸다는 것에 기뻐서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적느라고 이 전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뭘 들으라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들어야 되는 것들을 딱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의 어떤 세팅에 대해서 들으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대화하는 장소, 어디인지, 이들의 관계가 뭔지, 용무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고 뒤에 좀 긴 질문들로 간다 그러면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토픽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어디인지 뭐 누구인지 토픽이 어떻고 이런 건 다 이제 패시지 초반에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들어야 되는 거 흐름. 이제 전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실제로 시험 봤던 날 파트 1에 나왔던 이제 문제가 우체국에 전화를 한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This is 어쩌고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뭐 how can I help you?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우체국에 전화를 하면서 문제가 오픈됐구나 라는 거를 좀 미리 알고 이제 이 셋업을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전화를 한 사람은 높은 확률 커스터머니까 뭔가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거일 거죠. 소포를 보낼 건데 국제 소포를 보내네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 3개가 셋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럼 2번째 흐름과 전개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제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한국에 소포를 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네 저희 몇 시까지 하니까 오세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기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전화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대화를 하면 어떻게 영어가 문제를 내죠? 절대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미 이 세팅을 다 알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약간의 좀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방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트위스트 나와야 돼요. 왜냐? 문제 풀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팅을 듣고 해야 되는 거는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짧은 패시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상을 좀 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대충 한 중반부 지나가서부터는 주요한 사건이 터져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송장을 프린트해서 가져오시면 우리가 스캔해서 그거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하면 꼭 그걸 들으라고 하면서 약간 던져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들었으면 너 이 문제 못 풀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한 번 트위스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뒤에. 송장 뽑아라 했는데 내가 프린터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프린트를 해줄게. 근데 그러려면 50센트 들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프린트 해오라는 그 인스트럭션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약간의 트위스트가 뒤에 나오는 거는 근데 내가 프린터가 없어서 못해가 라는 내용이죠. 던져주는 빡빡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무조건 주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 떡밥이 안 오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문제 풀이를 많이 해보시지 않아서 그 떡밥이 어떤 뉘앙스로 나오는지를 듣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연습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쯤에 이런 말 하겠네. 이때쯤에 한번 껐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화 패시지를 갖다 얘기를 한 거고 이제 특히 이제 뒤로 갔을 때 정보 습득이나 오피니언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던져주는 떡밥이 있어요. 분위기가 좀 약간 달라진다거나 이런 뉘앙스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 같은 경우는 우천시 취소가 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오피니언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런 학자는 이 앞에 나왔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무난하게 갈 거는 예상하지 말고 어디선가 약간 반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예상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흐름의 부분에서 들어야 되는 거. 주요 떡밥을 잘 물어라 내용이고 고득점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디테일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진짜 꼭 들어야 되는 게 결론을 꼭 들어야 돼요. 우체국에서 전화를 하든 누구랑 대화를 하든 간에 결론이 납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약간 예측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내용에 대한 예상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고득점 포인트로 가는 거죠. 우체국 얘기로 예시를 들면 부킹 예약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맨날 몇 시에 올래?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화한 커스터머가 그 다음에 했을 행동으로 생각되는 거는 약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프린트 안 해가고 우체국을 일단 가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플러스 좀 다음 문제에 대한 것도 예측이 돼요. 왜냐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한 셋업에서 지문이 여러 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문제 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 가는 것처럼 결론이 났으니까 다음 질문은 우체국에서 벌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네 라는 식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결국 적어야 되는 내용들은 요렇게 3개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팁이 하나 뭐 있냐면 IELTS든 셀피피 모든 영어 시험에서 일단 못 들었잖아요? 매달리지 말고 일단 패스하세요.
네, 못 들은 것 때문에 멘탈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속으로 작게 욕하고 넘어가요. 네, 그냥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봤던 그 시험을 우리가 문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고등학생들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 문제지 주지 않잖아요. 들었던 지문 시험 끝나고도 못 들어요. 심지어 공부하겠다고 자료를 요청을 해도 주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IELTS는 케임브리지 책 내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한 번 못 들은 내용 높은 확률로 영원히 다시 그 부분 청취할 기회가 없다고요. 이거 매달리고 있느라고 그 다음 거 못 듣는 경우 절대 없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오피니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결론을 어쨌든 내긴 냅니다. 블랭크 필업 같은 문제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마지막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캐치한다는 목적으로 좀 들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노트 테이킹을 이런 방식으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뭐였어요? 노트 테이킹만 너무 잘하느라고 정작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핵심 팁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를 계속 기억하세요. 네, 그 핵심 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 조금 필요한 게 문제풀이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주어진 상황 자체가 좀 직관적으로 답을 고르도록 좀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안 고르면 이제 시간이 되면 문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IELTS처럼 이렇게 좀 다시 오답도 체크하고 이런 게 안 되거든요. 30초 이렇게 주면은 직감적으로 딱 느낌이 오는 답이 있죠. 일단 그거를 딱 체크해놔요. 좀 남은 시간 동안 다른 답을 일단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버버 하다가 답을 못 고르고 그냥 30초가 지나가 버려서 문제를 못 풀고 넘어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답을 골라놔야 돼요. 고르고 나서 시간을 남기고 내가 안 고른 거 있죠, 답으로. 그것들을 쓱쓱쓱 훑어보는 거죠.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거를 빨빨 보세요. 그러니까 문장이 짧게 나와요. 문제도 짧고 문장도 짧아요. 빠르게 보는 게 가능해요. SLP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두 개는 되게 명확하게 오답인데 두 개가 약간 아리까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남기면은 요 두 개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후보군으로 올릴 수 있는 답을 빨리 골라놓고 이 고민을 시작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 좀 압박을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핵심 팁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핵심 팁을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디테일한 팁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가 노트 테이킹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문제 풀이 자체는 이제 또 빠르게 하셔야 된다. 실제로 제가 이제 문제 들으면서요, 어떻게 푸는지 노트 테이킹을 해볼게요.